안녕하세요. 7월 달도 이미 많이 갔습니다. 사실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손바느질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서 또 묵은 걸 하나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장지갑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원형 라인 패치 들어가고 퀼팅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남은 천 쪼가리로 계속적으로 했고 제법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14년도에 만들었으니 오래됐겠죠. 송 내부 장지갑이고 지금은 통장을 들고 다닐 일은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통장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통장 여러 개 들어가고 뭐 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동전 들어가는 속 지갑, 자크, 또 저는 이 군데군데 뭐 넣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넣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만들어서 이건 여성분들 퀼트 하시는 바느질 하는 분들은 제일 뭐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장지갑입니다. 예, 또 복도 좀 들어오라고 빨간색으로 했고요. 또 별도 좀 떠라 해서 별무늬, 그리고 사과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해서 손쉽게 들고 다니고, 저는 여기다 그냥 끈 하나 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이 장지갑을 했습니다.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것은 나한테 보탬이 되면서 다른 분들과 나누었을 때 즐거움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지갑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그냥 요새 들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거, 어차피 제가 직업 자체가 먹는 거로 많이 했었던 직업이고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또 제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건강상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집안에 안 아프신 분들 없을걸요. 그쵸?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과 뭐 지금의 차이를 든다면은 옛날에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지금 웬만큼 다 살 만큼 돼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들을 많이 내가 주문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옛날 그 전해져 오는 얘기 들으면은 뭐 어느 스님이 뚝뚝뚝뚝 두드렸다가 이 집 아이는 여기에 있으면 명이 짧고 뭐 그래서 어디 그 동자승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집으로 보내져서 키워지는 아이를 봤을 거예요. 그것도 유독 많은 집 자손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면은 독자들이 많은 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단지 명이 짧아서 그렇게 보내졌을 거고 그랬을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집안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그 집안에선 그것을 먹고 크지요. 그러면 유독 가족력, 가족 내력 이런 거, 유전자라는 거, 그 집안에는 유독 그 병이 계속 내려지고 뭐 이게 건너서도 오고, 물론 유전학적으로 이 집과 저 집, 인간상의 염색체 구조상 내려오는 그런 거는 배제하고요. 그 집안에 있는 그 피부병 아니면은 배앓이병 뭐 비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유독적인 내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집에 있는 엄마가 항상 그 음식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항상 먹게 되잖아요. 뭐 이게 맛없어 맛있어 그걸 떠나서 한 사람이 해주는 음식으로 모든 가족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먹게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 시대에서는 외식도 좀 하고 뭐 다른 집에서 준 것도 먹고 하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게 되는 게 지금 현 실정이잖아요. 저도 지금 편식이 워낙 심했었고 편식도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음식에서 배고프면은 없으니까 그걸 먹지만은 배부르고 뭐 하면은 내 입에 맞는 것만 몇 개 먹잖아요. 그러면 불균형이라는 것이, 왜? 나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오래 살게 하려면 다른 데 보내세요 해서 보내는 게 무엇이겠어요? 부잣집으로 보내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에 보내줬다고 하면 절에서는 굉장히
규율화된 그런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어서 낫는다 아니면 명이 길어진다기보다는 집안 내력에서 항상 먹었던 시어머니가 했던 음식 며느리가 또 전수받아서 또 해서 또 먹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객지에 나가서 다른 음식을 다르게 섭취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영양을 섭취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전통적으로 내 몸속에는 내가 아무리 어린 나이고 밥 먹은 양이 적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양이 적다고 하지만 이미 모태에서 아버지 때에서 내려온 이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려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거기 가서 뭐 한참 동안 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명주를 한다는 게 결국은 음식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불균형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집에서 저희 아들도 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워낙에 엄마를 따라서 내가 골고루 먹여주지 못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편식이 심했단 말이죠.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아이도 제가 싫어했으니까 밥상에 안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도 당연히 그걸 접할 기회가 더 적었고 또 애아범이 싫어하는 건 저도 부인이니까 기왕이면 밥상에 맛있는 거 차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게 되지 맛없어 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차리지는 않죠. 기왕이면 밥 한 숟가락 더 맛있게 잘 먹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적으로 편식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규율화된 그런데 아이가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에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이것을 볼 때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고생한 것 같지만은 마음, 정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내가 전통적인 습관으로 먹고 있던 것을 벗어나서 강압적으로 다른 데 가서 건강한 것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 몸체에서는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들이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여기에다 결부를 시켜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은 지금은 결혼 연령대가 30대 이후로 됐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전에는 가난하고 뭐 조선시대 민며느리 제도라고 해서 여자들이 8세가 되면 이미 남의 집에 보내질 때도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부잣집에 가서 거기에 일손도 거들고 하면서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고 또 여자들은 생리를 시작해서 15세, 18세 그 정도면은 이미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서 남의 가풍을 이어가면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그걸 배워서 또 음식을 차려내고 했죠.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할머니 음식 엄마가 하고 어머니 음식 또 부인이 와서 배워서 또 그걸 내가 먹고 있잖아. 남자들은 언제나 변화 없이 여성들이 해주는 음식으로 식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죠. 여기서도 또 장남, 차남, 막내 이런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장남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느라고 멀리 안 나갑니다. 그냥 가족을 대를 이어서 부모님 모시고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남이 좀 빨리 명이 짧고 병도 많은 거 혹시 이게 통계적으로 좀 보신 적은 있나요? 하지만 둘째나 막내들은 출사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 담도 더 커지고 담대해지죠. 집안에서 이렇게 가족 돌보고 대통을 잇는 분들은 여기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저는 이 음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 있는 것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평생을 그걸 먹었는데 다른 걸 먹으라 그러면 그 입에 맞고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지. 그래서 아프면은 산속을 가서 거기에 있는 공기 마시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쩌면은 불균형하게 먹고 있었던 것을 다른 데 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찾아가는 그런 순서나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자들의 수명과 여자들의 수명을 비교를 했었을 때 남자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건상 군대라는 것을 갔다 오지만 군대도 다 100% 갔다 오는 것은 아니죠. 보통이 갔다 온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했었을 때의 그런 몸과 정신 건강 상태, 남자들은 그렇게 잠깐 겪지만은 여자들은 내가 못해서 내려온 내가 받은 이 몸을 가지고 20, 30대가 되면 또 이걸 옮겨서 환경이 다른 데 가서 나는 또 새로운 걸 접해서 다시 하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추겠죠.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여자들은 물론 다른 학계에서는 뭐 여자들은 출산을 해서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오래 명을 하는데 그냥 저는 아주 짧은 소견으로 그냥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먹고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내가 억지로든 내가 원해서든 다른 데 가서 남이 하는 거를 내가 접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과 새로운 것이 결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서 건강이 명이 오래 산다는 건 명이잖아요. 늙으면 어차피 조금씩은 아프니까 그거는 배제하고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길지는 않았을까. 지금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 형평상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제 많이 비슷해졌죠. 그럼 이제 명도 많이 비슷해지겠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국 뭐 황실이나 부잣집들은 다 근처에서 그 재산 유지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모네 아이와 뭐 내 새끼와 결혼시켜서 소위 근친상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희귀병도 많지요. 거기 집안에만 내력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데 멀리 안 보내고 내 거 유지하기, 내 권력이나 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나에 대한 이 신체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집 씌우지 말고 골고루 여기저기서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권했을 때 내가 나 이거 안 먹어도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서 아프신 분들 보면 내 입에 맞는 것만 먹고 가세요. 좋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내 입에 맞는 거 부드럽고 맛있고 넘기기 좋은 것만 하는데 한번 몸이 좀 아프면은 좀 그 방향도 좀 설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지면은 가난한 집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앓고 살았으니까 그지들은 한 3, 40년 살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장돌백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쉰밥 먹고 뭐야 남이 먹고 주워 먹고 이래도 오래도록 잘 살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전통적으로 엄마가 해주는 정성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정성, 그래도 엄마가 신경 써서 해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 엄마도 깨어 있어서 그 음식을 해줄 때 영양 가치를 평균적으로 따져서 뭐 영양소대로 음식을 하죠. 그래도 자식이라는 거 아니면 남편이라는 거에서 입에 맞추게 돼 있지 억지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제가 촬영 중에 제일 길게 했는데 며칠 만에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말들을 내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한데 제 일기장에는 이걸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 왜? 한 사람이 느끼든 두 사람이 느끼든 저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남겨서 딴 사람이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게 곧 괜찮은 저의 일기장이 되질까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했어요. 축복 받으시고요. 축복 받기 이전에 먼저 주어야지 저한테 옵니다. 자, 오늘 장지갑으로 인사드렸습니다.